치료 가능한 치매를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가성치매, 돌아올 수 있는 치매, 쉽게 가짜 치매라고 합니다. 기억 장애로 병원에 오는 환자들의 약 5에서 10%는 가성치매, 가짜 치매로 진단을 받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6개월 이런 식으로 빠른 속도로 나빠지는 경우에는 꼭 가성치매를 의심을 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뇌 건강 가이드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입니다. 오늘은 치매의 여러 내용 중에서 진단할 때 저희 같은 치매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의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가짜 치매, 가성 치매를 구분해내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치매는 정말 획기적인 치료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퇴행성 치매로 진단하는 게 아니라 이제 치료 가능하고 좋아질 수 있는 상태인데, 그런 치료가 조금 어려운 퇴행성 치매로 진단을 하게 된다면 그 환자분이 또 중요한 치료를 놓치게 되겠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빨리 진단되지 않은 가짜 치매 환자들을 여러 번 경험을 해 보았기 때문에 환자분들 기억 장애나 다른 인지 장애로 저희 병원을 찾아오면 항상 이러한 가짜 치매가 아닌지 보는 것을 제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치매라고 하는 병은 뭐냐? 이제 증상을 가지고 진단을 할 때는 기억장애 그리고 다른 여러 인지장애가 동반이 되면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을 치매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뇌 퇴행 때문에 생깁니다. 퇴행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가지고 있던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억력이나 계산 능력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또 어떻게 생각하면 뇌가 나이 들어가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빠르게 노화가 진행하는 상태를 퇴행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러한 퇴행성 치매의 대표 원인이 알츠하이머 병이죠. 전체의 치매의 한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이상 단백질이 뇌세포에 쌓이면서 뇌세포 손상이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생기는 게 알츠하이머 병,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치매고, 그 외에 뇌 혈관들, 특히 작은 혈관들이 막히는 것이 진행해서 생기는 혈관성 치매, 루이 소체 치매, 전두축두 치매, 이런 여러 종류의 퇴행성 치매가 있습니다. 이러한 퇴행성 치매 말고 치료 가능한 치매를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가성 치매, 돌아올 수 있는 치매, 쉽게 가짜 치매라고 합니다. 이러한 가짜 치매의 많은 수는 치료를 하면 또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을 퇴행성 치매라고 잘못 진단하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특히 어머님이, 아버님이 혹은 가족들이 치매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나이가 들었으니까 나이 들어서 생기나 보다 이러면서 병원에 오질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뒤늦게 이제 검사를 하고 원인을 찾았는데 이미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치매 증상이 있을 때, 기억장애 증상이 있을 때 어떤 경우에 이런 가짜 치매를 의심해야 되는지 오늘 A부터 Z까지 아주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가짜 치매, 가성 치매는 어떠한 병들이 있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억장애로 병원에 오는 환자들의 약 5에서 10%는 가성 치매, 가짜 치매로 진단을 받습니다. 이러한 가짜 치매의 대표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가성 치매의 제일 흔한 원인은 뭐냐? 바로 우울증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노인성 우울증의 확률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 중에서도 심한 우울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뇌신경계 호르몬의 균형이 맞지 않고 뇌 기능이 떨어지고, 또 특히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억을 잘 하지 못하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건망증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황에 맞지 않은 말을 하기도 하고 단어를 잘 기억해내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울증이 대표적인 가성 치매의 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기능 검사할 때 항상 우울증 여부를 체크하는 설문을 같이 해서 우울증이 같이 있는지 보기도 하고, 처음에 병원에 와서 문진을 할 때도 우울증과 관련된 여러 증상들 아니면 비정형적인 기억장애 증상들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이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뇌출혈 중에서도 만성 경막하 출혈 같은 경우에는 몇 달에 걸쳐서 서서히 피가 고이기 때문에 다른 치매처럼 이렇게 점점 나빠지는 결과가 있고, 갑자기 생긴 두통이나 이런 게 없어서 또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두증이나 뇌동양 같은 경우에도 몇 달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하는 인지장애를 유발할 수가 있고, 역시 치매로 잘못 오인돼서 진단되기도 하고 치매와 유사한 기억장애나 다른 인지기능 장애가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게 신경계 염증입니다. 자가면역성 뇌염이라든지
바이러스에 의한 뇌염, 그리고 신경 매독 같은 이러한 감염성 질환들이 치매와 유사한 인지기능 장애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자가면역성 뇌염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드물기도 하지만 진단이 너무 어려워서 예전에 제대로 진단을 하지 못했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본 환자분이 한 분 떠오르는데요. 그분은 나이가 55세였고 남성분이었습니다. 저한테 오실 때는 가을쯤에 오셨고 그해 1월 달부터 급격하게 인지기능 장애가 시작했다고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상하죠. 나이도 55세니까 너무 젊으시고 그다음에 1년 미만 만에 인지기능 장애가 치매로 따지면 한 중기 치매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빠져 있었고 증상도 단순 기억 장애가 아니라 초기부터 망상이라든지 환각이라든지 이런 증상이 생기는데 좀 약간 들쭉날쭉했어요. 증상이 좀 심했다가 조금 덜했다가. 특히 제가 주목한 거는 급속히 빨리 진행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빨리 진행하는 인지기능 장애에서 특히 이제 확인해야 될 게 자가면역성 뇌염입니다. 뒤에 말씀드릴 여러 신호들이 먼저 빨리 나타나고 나이가 너무 젊고 하시면 드문 원인의 가성치매까지 한번 고려를 해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이제 여러 병원도 한번 가서 좀 더블 체크 한번 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제 그 다음 원인으로는 대사 질환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갑상선 기능 이상,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저하증 모두 인지기능 장애 유발할 수 있고 특히 하시모토 뇌염이라고 해서 갑상선 염과 같이 올 수 있는 뇌염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혈당, 부갑상선 기능 장애, 에디슨면, 비타민 부족. 비타민 같은 경우는 비타민 B1이나 B6, B12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인지기능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B1, 티아민이라고 하는데요. 이 B1이 부족한 대표적인 병이 베르니케 뇌병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 중에서 안주 제대로 안 드시고 밥 제대로 안 드시는 분이 이 비타민 B1이 부족해서 이제 뇌에 손상이 오는 병인데요. 베르니케 뇌병증도 술 좋아하시는 분들 종종 있으니까 또 술 병력이 있고 이런 것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만성적으로 간 기능이 안 좋거나 폐 질환이 있거나 또 신장 기능이 안 좋거나 한 경우에도 이런 치매랑 비슷한 인지기능 장애를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병력이 있는 경우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고 윌슨병이라고 이제 구리가 이제 뇌 쪽에 쌓이는 병이 있는데 이것도 치매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종종 보는 환자분들은 약 부작용입니다. 정신과 약이라든지 수면제라든지 뭐 항콜린 제제라든지 이런 몇몇 약들이 뇌 기능을 떨어뜨리고 인지기능 장애, 치매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하면 혹시 약을 좀 어떤 약들을 먹는지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제 뇌전증 같은 경우에는 뇌에서 이제 발작이 이제 생기는 병인데 눈에 보이는 큰 발작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작은 해마 주위에서 작은 발작이 생기면 다른 증상 없이 기억력만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코올 중독, 술 많이 마시면 술 자체에 의해서도 치매가 오지만 치매까지는 아니어도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인지기능이 떨어지거나 앞서 말씀드린 티아민, 비타민 B1이 부족해지면서 인지기능 저하가 올 수가 있고 또 저도 이런 경우는 별로 보진 못했는데 심한 수면무호흡이 있는 경우에 이제 치매 증상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수면무호흡 진료를 하는데 수면무호흡이 있는 분들이 심한 분들이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심한 치매 증상까지 생긴 경우는 아직 별로 못 봤지만 이게 이제 수면무호흡이 심하고 오래되는 경우에는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서 이제 치매처럼 진단이 오인될 수가 있다고 하고 또 가성치매의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또 선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선망은 뭐냐 그러면 이제 치매랑 비슷한 인지기능 저하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치매 비슷한 증상이 생기는데 치매처럼 서서히 생겨서 계속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갑자기 확 생겼다가 또 보통 한 달 이내에 좋아지는 상태로 선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종류의 가성치매, 가짜 치매의 원인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일일이 저희도 이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치매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질문도 해야 되고 또 환자 얘기도 들어봐야 될 거고요. 신경학적 진찰도 해야 되고 이제 인지기능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인지기능 검사의 해석도 좀 주의해서 인지기능 검사를 단순히 그냥 결과 숫자만 보지 말고 어떤 패턴으로 나타나는지 해석도 해야 되고 또 CT나 MRI 같은
영상 검사도 꼭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증상만 봐도 치매인 줄 우리가 뻔히 아는데 영상 검사를 왜 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적어도 이제 뇌 CT라도 찍어봐야 돼요. 이거라도 해야지 좀 기본적인 뇌출혈이라든지 뇌종양, 수두증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를 해서 여러 다른 대사 질환들이라든지 갑상선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도 꼭 체크해야 되고, 기억력이 떨어져서 병원에 가실 때는 이제 어머님 아버님이 드시는 약을 좀 챙겨 가시는 게 좋아요. 가성치매, 가짜 치매의 원인들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 어떨 때 이런 가짜 치매를 의심을 해야 되냐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2019년도에 미국에서 신경과 학회에서 발행한 논문에서 나온 내용이고, 첫 번째로는 인지기능의 빠른 감소입니다. 일반적인 알츠하이머 병은 한 2, 3년에 걸쳐서 서서히 나빠집니다. 그게 아니라 한 달, 두 달, 석 달, 6개월 이런 식으로 빠른 속도로 나빠지는 경우에는 꼭 가성치매를 의심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뇌염이라든지 뇌출혈, 뇌종양 이런 것들이 주로 몇 주, 몇 개월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병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빨리 이제 잘 체크를 해보고 영상 검사를 해서 숨겨져 있는 원인을 찾아봐야 되겠죠. 특히 이제 또 빠르게 진행을 하면서 환각이라든지 환시라든지 좀 여러 정신병적인 망각 뭐 이런 것들이 빨리 동반된다면 뇌염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정신과적인 문제의 가능성을 조금 더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경우는 이제 젊은 나이입니다. 조기 발병 치매라고 하면 만 65세를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 65세보다 이른 나이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뭐 20, 30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40, 50대에 뭔가 인지기능 장애가 생겼다라고 하면 알츠하이머 병 같은 퇴행성 치매보다는 더 흔한 다른 가성 치매의 원인들을 찾아봐야 됩니다. 역시 대표적으로 우울증이 있겠고요. 뇌 쪽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경우 뭐 이제 뇌경색 뇌출혈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좀 더 젊은 나이에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원인들을 먼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증상 변동이 심한 경우입니다. 물론 이제 치매에 있는 분들도 기억력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익숙해서 평소에 잘 다니던 길인데 어느 날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그 정도가 너무 심한 경우에는 꼭 가짜 치매를 의심을 해야 됩니다. 무의소체 치매라고 알츠하이머 병하고 다른 병이 있는데 그거는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환시를 보이는 게 특징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변동이 심하다면 우울증이나 조울증 아니면 다른 정신과적인 문제라든지 또 앞서 말씀드린 이제 대사성 질환에 의한 이제 가짜 치매, 그리고 심한 수면 무호흡에 의한 가짜 치매도 이런 변동이 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이 뭐 오늘은 너무 좋다가 내일은 너무 안 좋다가 아니면 아침에는 너무 좋았는데 오후 되면 막 나빠지다가 저녁 되면 다시 좋아지고 이런 변동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꼭 가짜 치매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뒤져서 원인을 찾아봐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가성 치매 유발 요인이 있는 경우죠. 대표적으로 수면제라든지 기타 정신과 약, 항콜린제 이런 약들이 기억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약을 먹고 있다면 약에 의한 것은 아닌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앞서도 말씀드린 알코올도 중요한 가성치매의 원인이 됩니다. 다섯 번째 말씀드릴 것은 신경학적 진찰 소견이 이상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알츠하이머 병이나 다른 퇴행성 치매 같은 경우에는 팔다리 힘이 이렇게 좌우가 차이가 날 정도로 빠진다든지 보행에 큰 이상이 있다든지 아주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런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보이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기억장애는 별로 심하지 않은데 진찰을 해보면 한쪽에만 힘이 더 빠지는 경우 혹은 보행장애가 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뇌출혈이라든지 뇌종양 같은 것들이 이제 한쪽에 힘 빠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행이라든지 힘 빠짐 정도를 체크해서 좀 이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제 정상압 뇌수두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이제 치료 가능한 치매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뇌척수액이라고 뇌 속에는 이제 물이 차 있는 공간이 있는데 뇌척수액이 생성이 되고 흡수가 되고 요 순환을 하거든요. 근데 어떠한 연유로 인해서 그 순환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뇌척수액 흡수가 잘 안 되게 되면 이제 뇌에 물이 차면서 주위 뇌 조직을 압박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첫 번째 기억장애, 그리고 이제 배뇨장애,
소변 잘 못 보는 증상 혹은 소변을 자꾸 실수하는 증상, 세 번째로는 보행장애가 있습니다. 이게 3대 증상인데 그래서 우리가 진찰을 할 때 단순히 기억장애만 보는 게 아니라 보행장애가 있는지 배뇨장애가 있는지 이런 것도 체크해보고 이런 게 있으면 좀 더 빨리 CT나 MRI를 찍어봐야 되고 꼭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치매 유무를 확인할 때는 꼭 CT나 MRI를 찍어서 이러한 뇌 수두증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환자의 문진과 병력을 통해서 청취한 증상이라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인지기능 검사, 소견이 서로 잘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환자가 그 기억력 장애도 너무 크게 호소하는데 내가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고 집안에서도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데 막상 인지기능 검사를 하면 정상에 가깝게 나오거나 이상이 있더라도 매우 경미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이제 우울증이 있을 때 이렇게 볼 수 있고 수면 장애나 약물 과용인 경우에도 우리의 이제 병력에서 드러나는 이제 의심되는 인지 장애 정도랑 실제로 검사에서 보이는 인지 장애랑 패턴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인지 기능의 패턴이 일반적인 알츠하이머병 혹은 혈관성 치매라면 혈관성 치매에 맞는지 확인을 꼭 해봐야 되고 좀 그게 잘 맞지 않는다면 다른 원인에 의한 가짜 치매는 아닌지 역시 의심을 하고 또 잘 찾아서 열심히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 찾아서 숨어있는 원인을 찾아봐야 됩니다. 가짜 치매에 대해서 여러 경우 그리고 어떨 때 의심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영상이 이제 보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최대한 열심히 좀 빨리빨리 달지는 못하지만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신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질환이나 이제 병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이제 댓글을 또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이제 제작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뇌가 건강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재현이었습니다.